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지요. 어떤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어떻게 살다가 언제 죽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의 삶은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0년을 산다고 할 때 이 땅에서 겪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해야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헛되다고 단정하는 것도 쉽사리 긍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자는 자기의 능력을 알아주고 자기를 써줄 왕을 찾아서 평생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맹자는 경제력과 학식을 바탕으로 권력자들에게 직설, 쾌설, 통설로 유명세를 떨쳤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은 인간은 무엇인가, 신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탐구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자살하거나 자연사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은 현재라고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시간은 미래라고 하죠. 죽은 다음의 시간은 영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지나온 시간은 과거라고 하죠. 또 여러분들과 제가 태어나기 이전의 시간은 더 과거, 그리고 시간의 시작을 태초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불안하다면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요? 지나가 버린 일 때문에요?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 때문에? 불안을 걱정하며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위, 자리, 공인된 권력, 이것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가 돈, 얇은 지갑, 경제력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맥, 인맥, 관계, 사회적 영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과 경제와 인맥을 찾아서 한평생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권력이 경제를 탐하면 착취라고 하죠. 그 다음 경제가 권력을 탐하면 유착이라고 합니다. 인맥으로 경제와 권력을 넘보고 탐하는 불법이 판치는 세상이죠. 지금 2020년 11월의 대한민국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라는 무슨 펀드 사건, 피해자들만 16만에서 17만 명, 그리고 그 피해자는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지지하고 따르는 추종 세력이라고 하니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권력과 자리와 돈 중에서 한 가지를 허락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택할 것 같습니까?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또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냉철하게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돈, 경제력일 것입니다. 자나깨나 돈 하거나 자나깨나 돈 때문에 근심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면은 이것을 증명하고 있음이 아닐까요? 혹자는 돈보다 더 소중한 무엇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돈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가져가는 것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례비 많다고 반납하는 목사들 보았습니까? 돈 봉투 내밀면 좋아라 하지 않는 승려들 보았습니까?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고 히트친 승려 있죠. 해민. 그런데 어제부터인가 SNS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돈을 꿀꺽 했다고 난리더군요. 자기 소유의 그 건물을 자기 소유의 재단인가 사단법인에 그 높은 가격으로 팔아서 차익을 이렇게 착복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납니다. 물론 그 돈 좋은 데 쓰려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사회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쉽게 용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진즉 예측했습니다. 일본의 유명 관광지 돌아다니면서 힐링한다고 회원 모집할 때부터 제가 이미 간파를 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요,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들어가는 것은 돈입니다. 돈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돈 없어도 당신뿐이고 돈 있어도 당신뿐이고 노래 가사 있잖아요. 이거는 거짓이죠. 노래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도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물론 돈에 연연하지 않고 박애를 실천한 인물도 많지만은 매우 희귀한 사례이고요. 또 이 귀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돈 경제력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적발되면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서를 위조하고 관인을 날조하는 관리들도 돈을 위함이고, 평생 청렴을 실천한 관리도 결국 돈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청렴하면 오래 근무할 수 있고, 오래 근무하면 토탈 수입이 커져서 부자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고 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쓸 때 좋게 쓰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개꼬리 3년 묵힌다고 담비꼬리 안 된다고 하죠. 개는 개일 뿐입니다. 개같이 번 사람이 정성처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싶다. 평생 소원이죠. 여러분, 평생 못 가져본 돈을 가져보길 원한다. 그렇다면 물어봐야죠. 누구에게? 돈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엄마에게 물어보고 친구에게 물어보고 다 헛짓입니다. 왜냐면요, 거지에게 부자의 길을 묻거나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잡으려 하거나 추운 북쪽으로 가면서 따뜻한 남쪽 나라를 생각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것이죠. 또 각주국음이란 고사 아시나요? 강을 건너다가 귀중품을 빠뜨렸는데 나중에 찾을 요량으로 뱃잔에 표시를 해놓았다죠. 여기서 빠뜨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웃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가 바로 뱃잔에 새긴 어리석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경계를 드나들며 깨우친 지식은 절대 불변입니다. 전장에서 살아서 귀환한 사람은 목숨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죠.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자기의 성기를 싹둑 잘리고 목숨을 구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미국 4천석을 바치고 오대부 벼슬을 살 정도로 부자였는데, 손자인 사마천은 50만 전이 없어서 불화를 잘리고 남성을 상실하고 내시로 환관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마천은 절규했죠. 도둑놈은 잘도 사는데 의인은 왜 이리 비참한가?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니 자기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았으면서도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독한 고통을 당한 사람은 두 가지 성향으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가 고통을 당하게 만든 원인을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고통을 당하게 만든 원인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착같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가난했다면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부자가 되는 것이죠. 또 이들에게는요, 나는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내 새끼 내 자식만큼은 잘 살도록 만들어 주려는 그러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통을 당하게 만든 원인의 해결책을 연구하는 것이죠. 부자의 원리를 찾는 것입니다. 돈이 불어나는 그 이치를 찾는 것이죠. 돈을 벌고 지키고 불리고 하는 그 어떤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원리를요. 사마천은 바로 이 두 번째를 택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유형입니다. 이번의 유형입니다. 제가 화식경제사상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많이 얘기해요. 너 혼자 잘 살면 되지. 너 혼자 잘 살면 되지. 뭐라고 인기도 없는 강의하고 다니냐고. 그러지 말고 어디다 베팅하면 대번에 2배, 3배, 4배 오를 수 있는 그러한 거 한두 개만 가르쳐 주면 되지. 뭐 한다고 이론 가르쳐 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원리를 알면요, 당대, 후대, 자손 만만대 원리를 알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리가 보배이죠. 그래서 사마천은요, 천하 백성들이 부자로 살 수 있는 원리를 찾아서 남기기로 각오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기는 그 결과값이 신빙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절대 불변의 진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돈은 악과 연결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판에 계류 중인 정치적 사건들, 아직도 워낙 우리는 지금 이슈가 많아가지고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많거든요. 정치 권력을 잡았으면요, 정치만 잘하면은 나중에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데 왜 돈을 탐합니까? 이건 하늘이 용서하지 않고요,
하늘이 그 용인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누구냐? 여러분들 국민들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추종자들의 쌈짓돈까지 다 들어갑니까? 어찌되었건 결과값의 신빙성을 높이고 이것이 절대불변의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10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관찰 기간이 길어야 합니다. 잠시 반짝 어디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그 관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찰 대상이 많아야죠. 몇 개 기업,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 받을 때 보니까 어떤 그 학생이 삼성이 어떻게 세계 부자가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그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의 그 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뭐 가문의 전통 뭐 이런 것 쭉 하는데, 물론 가치는 있습니다만 그게 과연 공인된 박사학위 논문으로 그게 가능할 것인가 한번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관찰 지역이 넓어야 돼요. 관찰 지역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부자만 가지고 관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중국 천하의 부자들을 다 망라한 것이죠. 그 다음에 도출된 값의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그 지역에서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많은 그 구전되는 설화를 그 얘기들을 바탕으로 하고, 또 사마천은 도출된 값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황실 도서관 저장된 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 사마천은 이 불화를 잘리고 환관이 되어 가지고 맡은 직책 중에 하나가 황실의 도서를 완전히 관장하는 그러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대단히 중요한 게 진시황의 분석 행위를 통해 가지고 또 계속 그 여러 가지 그 서적 문헌들이 불태워지거나 아니면 그 숨겨져 있었던 것이 한나라 해제 때인가 협서율이라고요. 어떤 책 이외에는 보지 말라고 한 그 진시황의 금령이 있었습니다. 의술과 농업 서적 이외에는 보지 말라. 그러한 아주 금지된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제하니까 천하의 많은 기인과 선비들이 기업 속에서 아니면 숨겨놓았던 모든 자료들을 복원을 해서 황실 도서관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마천은 관장하면서 중국 천하의 수천 년의 역사를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빙성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돈을 가졌지만은 권력과 유착하거나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돈 좀 가졌다고 권력을 탐하고, 또 권력자들이 돈을 탐하고 돈과 권력에 유착되어서 얼마나 많은 그 아주 구린내 나고 정말 비린내 나는 그러한 아주 그 난장판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6번째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삼성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삼성 가문의 특수한 얘기입니다. 우리 장삼이사들 여러분과 저가 필요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벌었더라도 한때 반짝 효과가 아니라 영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마천과 같이 불과 할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였는데 자기는 50만 전이 없어서 불화를 잘려야 된다. 남성을 그것에 당하고 환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8번째,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과 도덕성이 확보해야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닙니다. 이 돈이란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지 않고 또 도덕성이 확보되지 않은 그 돈은요, 비난을 받게 되고 엄청난 저항과 또 반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7번째, 반짝 효과가 아니라 영속성이 있도록 하려면은요, 돈을 모으는 과정의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고 도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9번째, 독창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요. 그래서 사마천은 부자를 관찰하건대 간장 공장 공장장, 간장을 팔아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었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칼을 잘 갈아줘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었고, 또 말 발굽을 잘 갈아줘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었고, 사람을 고치는 의술이 아니라 그 수의사 있잖아요. 동물의 병을 돌보는 그런 것으로 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었고, 또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었고,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었고, 나름대로 다 독창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여러분들의 성향대로, 또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대로 독창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남긴 교훈인가? 과거의 얘기인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고전 얘기하면 무조건 공자왈 맹자왈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엄마에게 물어보나요? 아빠에게 물어보나요?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늘 홍보했던 게 있습니다. 이제는 지식의 그 저장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찾는 방법만 알면 된다. 무진장한 그 도서관에 접속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 자료 저 자료 찾아서 내 걸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천만에요. 자기의 기본 지식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지식 창고가 있더라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펌프에 물을 올릴 때도 마중물 한 바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마중물 한 바가지를 넣어야 그 우물 저 밑에 저장된 물을 다 뽑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도 돈 관계도 또 모든 관계도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조그만 준비가 되어야 큰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남긴 교훈인가? 과거 얘기 아닙니다. 바로 사마천은 미래 세대들,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에게 남긴 것이죠. 제가 조그마한 도표 하나 그려봤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10가지 사항입니다. 기간은 3000년이고 관찰 대상은 모든 부자들이고 범인은 중국 천하고 내용은 황실자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웃의 호평을 받고 사회적 선을 실천하는 부자여야 되고 또 실현 가능성은 누구나 가능해야 되고 영속성 대대로 부를 이어갈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수단이 정당화되어야 되고 독창성인데 각자 상황에 맞도록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점은 미래의 백성들이다. 미래의 백성들. 그래서 나의 이 기록을 명산대첩에 잘 우선 감추어 놓았다가 나중에 이것을 공개해서 지혜로운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돈이 없어서 불화를 잘리거나 돈 때문에 꿈을 졌거나 돈 때문에 시련을 당하거나 돈 때문에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마천의 그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역사적 교훈인 되어진 사건을 들어서 미래 세대들에게 되어질 교훈을 남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식 경제 사상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정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치가 헝클어지면요, 백성들은 먹고 입고 거주하고 안전한 곳을 찾아서 정처 없이 떠돌게 됩니다. 가난한 나라는 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노마드 인생이죠. 우리나라 60년대 중동으로 가고 월남 전쟁하러 가고요. 전쟁터에 가면 죽는 거는 뻔하잖아요. 그런데 월남 파병되는 용사들이요, 경쟁을 거쳐서 갔답니다. 경쟁을 거쳐서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장자 이외에 그 차자들에게 상속이 거의 없었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시절에는 차자, 삼자들이 전쟁에 엄청나게 참여를 했더랬습니다. 황제가 무능하면요, 정사의 부패는 필연이며 관리는 백성의 고혈을 짜내기 위해 혈안이 된다. 그 다음에 학자들이 괴상한 이론을 주장하면 천하 백성은 골병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바로 몇 년 전에요. 사회주의를 자처하는 그 경제학자가 나는 사회주의 이상을 한번 실현하고 싶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학자들의 꿈을 실현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괴상한 이론을 주장하고 지도자들이 여기에 쏘아버리면 세상은 웃기게 됩니다. 관리도 말입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관리를 등용하면요, 국사만사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전원 있잖아요. 그게 실현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민주화 투사들 자녀들, 또 민주화 투사가 추천하는 사람은 무시험 전형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이게 망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리고 개인들은요, 또 국가도 마찬가지고 가난을 가장 수치스럽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라가 가난하면 왕의 수치요, 가정이 가난하면 가장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졌던 의식, 팔자나 운명은 없습니다. 떨치고 일어나서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지레짐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천은 이렇게 말했죠. 전혀 돈이 없다면 육체 노동으로 돈을 벌어라. 육체는 너희의 보물이다 이거야. 육체 노동으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돈이 조금 모이면 지혜로 불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변을 활용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화식전에 가장 중요한 사상은 이 시변입니다. 시변 사상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부탁을 했는데 권력은 제발 시장을 침범하지 말라. 어떻게 우리나라에 너무나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제도.
왜 침범하면 안 되느냐? 시장도 나름 문제는 있지만 권력의 실패가 더욱 큰 문제다. 시장의 실패는 시장의 원리대로 금방 회복을 하지만은 권력이 개입한 실패는 권력의 어떤 법과 제도를 고치기 전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렇게 경고도 날렸습니다. 이익을 빼앗긴 백성의 원성은 마그마처럼 응축되어 있다가 권력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힘이 된다는 것이죠. 화식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사람은 경제적으로 대성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욕심쟁이 부자가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위하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 또 이웃이 사회적 자본이 되어줄 때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오래 향유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부자의 롤 모델은 소봉입니다. 소봉. 소봉이란 것은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웃과 사회를 돌봐서 이웃으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고 또 왕과 제후들과도 이렇게 교통을 하면서 저자거리의 민심을 이 왕과 제후들에게 전달해서 정사에 반영을 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러한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 그래서 무관의 재앙이다. 관직은 없지만 이 사람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잘 쓰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 이유가 우리 300년 만석군 경주 채부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요, 채부자가 저작거리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일산을 들고 달려오고 비가 올 때는 이 노다리 밟기 있잖아요. 안동의 노다리 밟기 같이 등 위에 이제 채부자가 막 밟아서 건너가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환호를 했고, 또 대구의 정부자는 화적대들에게 도둑이 들어왔는데 잘 후하게 대접을 해줬더니만은 이 화적의 두목이 명령을 내리기를 정부자 집 반경 10리 이내는 도둑이여 들어가지 말라. 왜냐하면 새벽에 개가 짖으면 정부자가 잠이 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수의 봉소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영광 김씨인가? 그런데 그분들이 또 아주 주민들에게 잘 대접을 해줘서 좌우 극렬한 대립기에 거의 지주들이 살해당한 지주의 80%가 호남에 편중되어 있을 때 그 부자 봉소당 살아왔고요. 또 구례에 있는 운조루에 있는 유이주 가문의 후손들도 정말 동네 사람들에게 잘 해줘서 지리산 빨치산의 본부가 위주 종택에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의 머슴들이 이 집 주인은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호를 했다는 그러한 참 전설적인 현실적인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업별로 소공이 되는 기준을 제시했죠. 예를 들어서 소 1000마리 이상, 말 1000마리 이상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 얘기냐? 아니죠.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정확하게 적용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은 노래 가지 않고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품을 생산해내는 아웃풋을 주관하는 그 회사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서 정말 그림의 떡이 되는 것이죠. 화중지병이 되는 거예요. 이웃집에 돈 있는 사람은 이러한 제품들을 활용을 해서 100살이 되어도 60세 같이 사는데 나는 60이 되어서도 골골거리고 100살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극명하게요.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그 기술의 이기가 편만하게 퍼지는 게 아니고 특수 계층만 누리는 아주 귀한 그러한 제품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잖아요. 장관부터 저의 화식 강의를 들으면 해법이 생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돈 경제력입니다. 사마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보다 10배 부자는 아주 평을 나쁘게 한대요. 이렇게 아닌 게 뭣도 아닌 게 더 쉽게 얘기하면 지읒자 들어가서 뭣도 아닌 게 부자인 척해 개새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책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100배 부자는 어이쿠 대단해. 쟤 돈 되게 많아. 아는 사람도 많아. 쟤한테 잘못 보이면 나 골로 갈 수가 있어. 1000배 부자에게는 자발적으로 가서 그 집에 일을 거들어 준답니다. 괜히 마당 돌아다니면서 마당도 쓸어주고요. 그런데 이 만배 부자가 중요해요. 만배 부자에게는요, 찾아가서 나 종도 좋으니까 나 종으로 좀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거, 이것이 세상사의 본질이라고 사마천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돈과 경제력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의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부자로 살기를 바라면서 가장 권위 있는 경제 원리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경제 원리를 외면하면 안 되죠. 사마천이 남긴 인류사의 찬란한 경제학 교과서인 화식전을 접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지금요, 중국이나 대만의 그 부자들, 화교 부자들은요, 화식 정신을 이어받아서 사업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사무실 가면은 공통적으로 쓰이는 말이 있죠. 세상을 잘 관찰하면 기회가 오고, 기회가 오면 주저하지 말고 베팅을 하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기회는요, 어떻게 식별하나요? 화식전 그 내용 속에 답이 있습니다. 돈은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저차원적인 수단에 머물지 않습니다. 가지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그 무엇을 느낄 수 있죠. 꿈을 실현하고요.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기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세상이 혼란하든 말든 그 속에서 각자가 노력하여 부자가 될 수 있는 지혜를 남긴 화식전. 이 화식전이야말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경제학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PPT로 잘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되어진 일, 역사의 교훈을 도출하여 되어질 일, 앞으로 발생할 근심,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식경제 원리이며, 이 화식경제 원리를 잘 활용하면은요, 지도자는 성군이 되고 관리는 청병리가 되며 학자들은 정말 존경받는 학자가 되고 여러분 개개인들은 존경받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요 원리를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화식경제 원리는 제가 찬찬히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